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노노 공야장 제5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자왈 안평중은 선여인교로다 구이경지오녀라는 구절인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안평중은 사람과 사귀기를 잘한다. 오래되어도 공경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평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안평중이라는 사람은 안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안영인데, 이 안영이라는 사람은 당시 제나라의 재상이었습니다. 이 안영이 이제 자가 평중이라서 안평중이라고 부르는데, 공자하고 동시대 인물로서 꽤 유명한, 상당히 유명한 그런 당시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나라의 경공이라는 임금을 모시고 그 제경공이 이제 그 활동했던 당시에 제후들한테 제법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보필을 잘했던 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하고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었고 그랬지만 제경공이 공자가 제나라를 방문해서 공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자의 그 정치 철학에 공감하고 공자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제나라 경공이. 그래서 공자에게 어떤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주고 그곳에서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정치를 한번 펼쳐보라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반대한 인물이 안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었지만 그 정치 철학 차원에서 공자하고 이제 결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안평중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그런 장점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공자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상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이제 그런 정치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에서 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공자가 안평중의 정치인으로서의 안평중 안영이 아니라 사람, 개인 안평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과 사귀기를 참 잘한다. 선여인교. 이때 요 선자는 잘하다 합니다. 여인교를 사람과 더불어 사귀는 것을 잘한다. 근데 저 사귄다가 이 교자가 사귈 교자인데 사귀다를 우리는 그냥 친구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귄다는 것은 교라는 건 A하고 B가 있으면 A하고 B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로 가고 너도 나한테로 오고 이게 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물건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로 그 사람의 일상으로 들어가고요. 그 사람이 나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교입니다. 교. 그 교라는 걸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를 교제라고 하죠. 교제. 교제라고 하는데 요 제자가 즈음 제자인데 저것도 뭐냐 그러면 말하자면 선입니다. 선. 나와 너의 경계선이 있을 거 아십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가고 넘어오는 게 교제입니다. 국제라고 할 때도 이렇게 쓰는데 국제라는 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다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 국경선을 넘어가고 넘어오는 것입니다. 국제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지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로 가고 네가 나에게로 오고 네가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내가 너의 삶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교입니다. 그러려면 여기에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그러려면 어떤 중요한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A가 B에게로 혹은 B가 A에게로 처음 사귈 때, 교류를 할 때는
예컨대 이 선이 있다. 그러면 이 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B가 어떻게 생각할까? A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B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조심스러워 하죠. 그리고 이 B에게 환심을 얻고 싶어서 얻기 위해서 B한테 깍듯하게 합니다. B도 마찬가지입니다. A한테. 만약에 A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예 이제 교 자체를 안 하겠지만 교를 한다는 얘기는 B도 A에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 넘어가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잦아지면 이제 그냥 뭐 일상적으로 넘어가고 넘어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안평중이가 왜 사람과 사귀기를 잘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과 사귄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를 공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경하다가 처음 이 사람하고 사귈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고 깍듯하게 대하고 그게 공경입니다. 이 공경병자는 기본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긴장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공경합니다. 상대방을.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면 그 공경함이 느슨해지죠. 그 긴장감이 풀리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합니다. 여기를 이 선을 넘어갈 때 처음에는 넘어가도 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고 여기 이제 진짜 넘어오면 안 되는 어떤 선도 그냥 막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 사귀다 보면 그 관계가 깨질 때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쉽게 보여? 이렇게 하는 거죠. 너는 나에 대해서 배려가 없어. 막 이제 공경함이 없어라는 말이죠. 배려가 없고 나를 그냥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 안평중이가 이 사귀기를 잘했다는 건 아무리 시간이 오래되었어도 그 상대방을 항상 공경했다 그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사귀기를 잘했다고 공자가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장문중이 거체호되 산절조절하니 하여기 지아리요 이랬습니다. 장문중이라고 하는 노나라 대부 장손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문중이가 큰 거북을 보관해 두는 집을 만들 때 기둥 끝 두공에는 산을 조각하고 들보 위 동자 기둥에는 마름을 그렸으니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은 짧은데요. 근데 글이 얼핏 보기에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둥 끝 두공 그 다음에 들보 위 동자 기둥 이런 게 뭔지 제가 공부할 때 좀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두공이라는 게 여기 이제 절인데요. 이 두공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기둥이 있으면 기둥 위에 요걸 좌두라고 해서 두라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 요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면 요거가 두예요. 그 다음에 공이라는 건 여기 요런 거. 요거가 공입니다. 공.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런 게 두인 거죠. 요게 공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지붕의 하중을 기둥이 버텨내기 위해서 그 힘을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되는 거잖아요. 기둥과 지붕 사이에. 이런 걸 두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두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절이라고 하는 건 들보 위 동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게 이제 기둥이면 요게 들보잖아요. 요 가로로 있는 게. 이 가로 여기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작은 기둥들이 있어요. 요 큰 기둥 말고 이 작은 기둥을 절이라고 해요. 절. 요런 거죠. 말하자면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작은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산절, 조절 그러면 이 두공에다가 요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산 모양을 조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산절이에요. 그 다음에 조절이라는 것은 요 동자기둥 여기에다가 수초, 물에서 자라는 풀, 수초, 이 마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름 문양의,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양들을 여기다가 이제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절 조절입니다. 산절 조절. 그런데 이 산절 조절을 어디에다 했냐면 장문중이가 큰 거북을 보관해 두는 집을 만들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큰 거북을 보관해 둔다는 게 저 큰 거북이가 살아있는 거북이가 아니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거북이 껍데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껍데기에다가 이런 거북이 껍데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글씨를 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신에게 물어볼 내용을 써 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고 심지를 박아서 불을 붙이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균열을 봐서 이제 점을 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북이를 사용을 했는데 그런 점을 치기 위한 큰 거북을 혹은 점을 치고 난 거북이 껍데기를 보관해 두는 집을 따로 졌는데 그 집을 지을 때 기둥 끝 두공에다가는 산을 조각하고 들법이 동자기둥에는 마름을 그려 넣었다 그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지혜롭다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지혜롭다 하겠느냐라는 말은 당시 장문중이를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장문중이를 지혜롭다고 했겠냐? 그러면 공자가 지혜롭지 않다고 비판하는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장문중이는 아마 짐작컨대 이런 큰 거북이를 이용해서 점을 치는 것을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장문중이를 찾아가서 어떤 일을 질문을 했을 때 이 점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문중이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장문중이를 지혜롭다고 했을 거고 그 명성을 얻은 장문중이는 여기에 더 집중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거북이를 보관해 놓은 집을 아주 신성하게 지으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화려한 것들을 한 거죠. 화려한 조각을 하고 막 그림을 그리고 단청처럼 이제 그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공자는 이런 짓을 하는 장문중이를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은 공자가 생각하는 지혜로움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신에게 뭘 물어봐가지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 백성들이 지향해야 할 의로운 것에 힘을 쓰는 것. 귀신은 공경은 하되 멀리하고 귀신은 공경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멀리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가서 귀신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사람들이 해야 할 올바른 일에만 힘을 쓰고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공자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자세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 자기 집에다가 이런 걸 막 공간을 마련해두고 막 여기에 이렇게 막 치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보관을 해두면 이 거북이가 자기한테 더 영험한 효과를 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놈을 어떻게 지혜롭다고 할 수 있냐? 그거죠. 그래서 장문중이를 사람들이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공자는 오히려 그것을 비판을 하면서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18장은 좀 긴데 내용은 뭐 특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길기는 한데 자장이 문활 영윤 자문이 삼사위 영윤호대 무희색하며
삼이지호대무 온색하야 구영윤지 정을 필이고 신영윤하니 하여하니 있고 이랬습니다. 공자 제자 자장이 어느 날 질문을 했습니다. 초나라라는 이제 당시 나라 제후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영윤이 있었습니다. 이 영윤은 관직 이름이 이제 나라들마다 달라서 그런 건데 재상이에요. 재상. 그러니까 초나라 경 중에 가장 윗자리 경, 상경, 집정자, 정치를 이제 가장 자기가 이제 직접 집정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재상이죠. 재상. 다른 말로 하면 재상을 초나라에서는 영윤이라고 부르는데 초나라의 영윤인 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문. 그런데 이 영윤 자문이가 3번 벼슬을 해서 영윤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영윤 벼슬을 3번 했다 그겁니다. 재상이 3번이나 됐어요. 재상했다가 그만뒀다가 했다가 그만뒀다가 또 하고 이렇게 3번을 했는데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 그 3번 재상이 될 때마다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상이라고 그러면 1인지하 만인지 상인데 그 자리에 3번이나 갔는데 그 3번 모두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 또 3번 벼슬을 그만두었으나 그 재상 벼슬에서 3번 다 물러났겠지요. 근데 그때마다 서운해하는 기색이 없어서 됐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물러났다고 서운해하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영윤을 하다가 이제 신임 다른 사람이 신임 영윤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전임이 되는 건데 이 전임 영윤으로서 신임 영윤한테 내가 물러날 때 인수인계를 하겠지요.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 영윤을 물러날 때 정당한 이유로 물러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억울하게 물러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임이 돼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람이 영윤으로 오면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억하심정이 생기면 인수인계를 잘 안 해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 자신이 맡아보던 영윤의 정사를 즉 구영윤의 정사를 요 구라는 게 이제 전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신영윤이 나오죠. 여기 이제 신임 영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신이 맡아보던 전임 영윤으로서의 정사를 반드시 새로 부임해온 영윤에게 신영윤에게 고해 주었다. 그대로.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제대로 정확하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랬습니다. 하여하니 있고 그랬어요. 자장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자왈 충의니라 왈 인우허이까 왈 미직해라 언덕이니리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참 충직하다, 충성스럽다. 자기가 어떻게 억울하게 좀 물러났어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업무 인수인계를 신임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해준 그 사람은 참 충성스럽고 충직한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충이라고 했다 그거예요. 그러자 자장이 인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인합니까? 이런 장면은 인의호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이 인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 인이 뭔지가 잘 안 잡혀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생님한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인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영윤 자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하니까 충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참 대단해 보이는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미직해라 언덕이니리요 그랬죠. 모르겠다. 어찌 인하다고 할 수 있겠냐. 글쎄 이런 거죠. 미직해라라는 말은 글쎄 근데 그런 걸 인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유보한 겁니다. 근데 이런 장면에서도 보세요.
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 사람을 인이라고 지금 자장이가 질문을 하고 공자가 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 인이라는 게 잘 안 잡혀요. 이때 말하는 인이 뭔데 이걸 여기서 인이라는 걸 제시하는가 하는 게. 그래서 이 극기라는 걸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영윤자문이가 보인 게 얼핏 극기처럼 보이죠. 자기의 감정을 눌렀고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걸 내세우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에 이제 철저하게 임하는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자장이 인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공자가 여기서 글쎄 잘 모르긴 하겠다만 어찌 인하다 할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 요 인이 그러면 요 인도 역시 뭐겠냐? 그러면 극기인데 그게 그러면 그 영윤자문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 자기 안에 그런 감정이 완전히 다 해소가 되어서 그렇게 했을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계산이 있었던 것인지 만약에 거기에 또 다른 계산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극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충성스럽게 자기 업무를 수행했다는 건 인정해 줄 수 있겠다. 근데 저 충성스러움이 저 충이 정말로 자신의 그런 어떤 계산을 다 극복한 충이겠냐?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자 자장이 다시 물어요. 또 다른 사람을 거론을 하면서 이번에는 최자라는 사람인데 최자 시제군이연을 진문자 유마 십승이러니 기위지하고 지어 타방하야 즉 왈 유오대부 최자야라 하고 위지하며 지일방하야 즉 우왈 유오대부 최자야라 하고 위지하니 하여하니 있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나라 대부 최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서라는 사람인데 이 최자가 제나라 임금을 자기 임금을 죽였어요. 시해를 했습니다. 최자가. 그러자 말 10승 지난번에 술에 전차 한 대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승을 하려면 800가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10승이니까 8,000가구가 사는 고을을 시급으로 가지고 있었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었던 진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문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나라 대부예요. 제나라 대부인데 이 사람이 최자가 자기 임금을 시해하는 이제 정치적 이유로 쿠데타를 한 거죠. 말하자면 반역을 해서 역모를 해서 임금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 제나라에서 10승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영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떠났어요. 이 사람이 임금 죽이는 모습을 보고 말하자면 나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나도 대부지만 이런 사람이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그 사람 밑에서 내가 벼슬을 하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를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살라고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나라 대부 최자와 같다. 내가 그 최자 꼴 보기 싫어서 여기 왔는데 또 저 사람도 꼭 우리나라 최자하고 같은 사람이네. 그러면서 그곳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또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하기를 우리나라 대부 최자와 같다 하고 떠나갔으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자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자왈 청의니라 그랬죠. 참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더러운 모습을 보고 그 더러움에 같이 몸을 섞지 않겠다고 그곳을 버리고 떠나고 또 다른 나라 가서 보니까 또 그러면 또 떠나고 이런 모습이 참 깨끗한 그런 몸가짐을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랬죠. 그러자 다장이 다시 묻기를 인이라고 할 만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선생님께서 모르겠다. 어찌 인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앞에서 충성스럽다와 마찬가지로 이 자체로 그냥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 권력자니까 이제 권력 잡은 사람한테 이제 편입해가지고 영합해가지고 거기서 또 뭐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더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 떠난 모습이 깨끗해 보이기는 하나 그것을 인이라고 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었는가 계산이 없었는가 하면 그것까지는 담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이 공자가 인하다고 할 수 없다 하는 이제 근거들을 아까 영윤 자문도 그렇고 여기 지금 진문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른 모습 속에서 다른 그 기록들 속에서 그게 100%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인하다고 하지 않은 것이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아마 자장과 같은 제자들이 인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인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람이면 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면 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확인하는 거고 공자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인이라는 공자가 생각하는 인이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극기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장이 이런 사람들을 인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자기가 가진 기득권이 있었는데 그 기득권을 버리고 이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 모습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극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것인가? 라고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